안녕하세요. 12단계 수학학원의 수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매양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3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는 11쪽의 1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쪽의 1번 문제, 간단한 문제죠. 그냥 원이 있고 사각형이 내접해 있어. 그러면 대각의 합은 180도. 그러면 각 D가 110도니까 X는 그냥 70도.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이렇게 답은 70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1쪽의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11쪽의 2번이죠. 지금 다음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는 원에 내접해 있다. 이 ABCD 요 ABCD가 원에 내접해 있는데 좀 왼쪽으로 너무 저기 돼 있나? 너무 크네. 자, 이렇게 요 사각형 ABCD가 원 안에 있다는 소리야. 이랬을 때 여기가 P가 27도고 Q가 35도 그랬을 때 X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삼각형 P, C, D 입장에서 봤을 때 요각은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기 때문에 요각의 크기는 얼마야? X 더하기 27도가 될 것이고, 그지? X 더하기 27도가 될 거고, 그리고 요각이 X란 말이야. 그러면 B라고 하는 여기가 각 A, B, C는 대각이 X이니까 얘는 180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럼 요각의 크기가 18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X가 됩니다. 180 마이너스 X가. 잘 보이나? 그러면 결국 잘 봐. 여기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 180 마이너스 X는 외곽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 35도와 X 플러스 27도를 더한 게 180 마이너스 X가 되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외곽이니까 요각을 X 플러스 27도. 그 다음에 여기가 X면 여기가 180 마이너스 X. 왜냐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해 있기 때문에 대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랑 더한 게 180 마이너스 X니까 식은 자 35도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27도를 더한 게 180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X를 넘겨면 얘랑 더하니까 2X 그리고 35도와 27도를 더하니까 180 마이너스 62도가 되겠지. 그럼 따라서 180에서 62도를 빼니까 118도가 될 거고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줘. 그럼 X는 59도라고 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지. 그래서 X 값은 59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쪽으로 봅시다. 자, 12쪽 보게 되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인데 떨어졌어. 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떨어져.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접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이 이렇게 있다고 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접선과 현이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요 각의 크기는 이 각이 포함된 이 호의 원주각과 같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야. 이거. 그러면 얘가 70, 지금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72도지? 그럼 X는 몇 도? 똑같이 72도. 72도.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고. 자, 2번. 2번 보게 되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 A, B, C, D가
원에 내접해 있을 때 각 x의 값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네. 각 x 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잠시만. 뭐 얘가 110도지. 그러면 각 C의 대각인 요각의 크기는 110도 더하기 요걸 더한 게 180도가 되니까 여기는 70도가 되겠네. 70도. 그 다음에 이 접선과 요 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요 각은 이 각이 포함된 호의 원주각과 같기 때문에 여기가 50도가 되는 거예요. 50도. 그러면 얘가 평각이니까 50도 더하기 70도 더하기 x를 더해준 게 180도. 그럼 얘가 120도니까 x는 몇 도가 돼야 돼? 60도. 정답은 60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형 파트, 기하 파트는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선생님과 대표값을 보도록 합시다. 대표값. 대표값에는 뭐가 있어? 대표값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평균, 그 다음에 뭐 최빈값, 그 다음에 중앙값이 되는데 보통 평균을 많이 쓰지. 그래서 대표값에는 평균과 최빈값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평균은 이제 별량에 우리가 이제 시험 보고 나면 그 평균 많이 내보잖아. 예를 들어서 국영수사과 5과목을 봤다. 그러면은 이제 5과목을 봤으니까 5분의 5과목의 총점, 그걸 이제 별량의 총점이 되겠지. 별량의 그 총합, 그걸 나눠준 게 이제 별량의 개수를 나눠준 게 평균이 되는 것이고,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최빈값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짜장면 먹을 사람 3사람, 짬뽕 먹을 사람 2사람, 피자 먹을 사람 5사람. 그럼 피자가 5명이네? 가장 많네? 그럼 그게 최빈값은 이제 그 피자가 되는 거야. 근데 최빈값은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 뭐 짜장면 3명, 짬뽕 3명이다. 그리고 뭐 피자가 1명이다. 그럼 짜장면과 짬뽕이 최빈값이 되는 거야.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 2명, 짬뽕 2명, 피자 2명. 그럼 다 둘둘둘이야. 그러면 이때는 최빈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에서부터 이제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빼가지고는 가운데 있는 값, 그게 이제 중앙값이 되고, 만약에 별량의 개수가 홀수계에 있을 때는 딱 정확히 가운데 있는 것이 중앙값이 되고, 만약에 그 별량의 개수가 이제 짝수계야.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 있는 그 2개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그것이 중앙값. 뭐 이 정도 개념. 그러면 오늘 이제 좀 산수의 개념이 좀 많지. 산수의 개념이. 1번 보게 되면 다음 자료는 병찬이네 반 학생 12명의 던지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던지기 기록의 중앙값은 몇입니까? 가운데 있는 값을 찾으라는 거야. 가운데 있는 값.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게 좀 크기 순서로 나열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크기 순서로 나열을 한번 해줘 볼까? 그럼 먼저 여기 14가 제일 작은 거지. 그럼 14.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18. 그리고 20. 20이 있고, 그 다음에 21. 그 다음이 25가 있지? 25. 그 다음에 얼마가냐? 29. 그 다음에 30과 32. 32. 그 다음에 이제 37. 그 다음에 마지막 42하고 45가 될 건데, 끝에서부터 지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지워 나가. 이렇게 지워 나가. 가운데 2개가 남네.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 그러면 25와 29를 더하니까 54가 되겠고, 그럼 54를 2로 나눠줘. 그럼 얼마가 돼서 27. 중앙값은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27인데 아이씨 막상 시험에 나왔는데 언제 이러고 있어. 맞잖아? 그지? 실제로 시험 나가는데 이렇게 일일이 다 쓰고 안 그러잖아. 그지?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게 만약에 중앙값 찾으라고 만약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풀어. 자, 일단 별량의 개수가 몇 개야? 지금 12개잖아, 그지? 그러면 12개니까 얘를 2로 나눠봐. 그럼 6. 그럼 6번째하고 이 별량의 개수가 짝수개니까 6번째하고 7번째가 중앙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작은 것부터 지워.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둘, 여기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그러면 이제 얘가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 얘가 되겠네. 그럼 둘을 더해가지고는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됐지? 이렇게 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2번. 말수가. 다음 자료는 10명, 학생 10명이 하루에 보낸 문자 메시지의 건수이다. 이 자료의 평균과 중앙값,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산수니까 평균은 이 별량들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평균이 얼마가 나오냐면 평균은 10이 나옵니다. 평균은 10. 그 다음에 중앙값도 지금 별량의 개수가 총 10개잖아. 그러면 2로 나눠주니까 5번째하고 6번째가 중앙값이 되겠네. 5번째, 6번째. 그러면 여기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그러면 5번째하고 6번째 둘 다 10이네. 그럼 따라서 더해서 2로 나눠주니까 중앙값은 1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건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지금 10이 2번, 7도 2번 있네. 그러면 7하고 10이 되겠네. 나머지는 다 한 번씩이잖아. 근데 7하고 10이 2번씩이기 때문에 최빈값은 7과 10. 이게 되지, 7과 10. 그러면 답이 5번이 되겠네. 5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3번. 자, 그러니까 X가 제일 크고, 그 다음 Y, 그 다음에 Z, 그리고 Z는 4보다 크다. 그러면, X, Y, Z는 어찌되었건 다 4보다 크겠네. 그지? 그리고 이런 거 잘 봐. 크거나 같다 표시가 없기 때문에 X가 제일 커. 그 다음 Y,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4. 그리고 또한 X, Y는 전부 다,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자연수라는 조건. 그랬을 때,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데, 일단, 보자. 좀 약간 숫자들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좀 약간 정리를 해볼까? 이거는 2, 3, 그 다음에 3을 쓰고, 그 다음에 4. 4가 하나밖에 없지? 4. 자, 여기까지 4. 이제 X와 Y와 Z는 모르는 미지수야. 그런데 X, Y, Z는 어찌됐건 이제 4보다 큰 수야. 그럼 얘가 Z가 5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4가 있고,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X가 되는 거거든. 이런 순서다. 여기 돼. 그러니까 Z는 5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Z가 5라고 한다면, Y는 얼마가 되겠어? Y는 5보다 큰 수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X는 Y보다 큰 수. 이게 될 거라고. 그런데 여하튼, 나머지 숫자도 한번 나열해 볼게. 지금, Z가 있을 건데, 일단은 Z의 위치를 아직 놓지 말고 5를 먼저 놔봐. 5 놓고, 그 다음에 5 놓고, 그 다음에 7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네. 7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8이 하나 있네. 8이 있고, 그 다음에 9가 있고 10이 있어요. 10이 있어. 맞지? 그런 다음에 이제 X, Y, Z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X, Y, Z가 있는데, 이 X, Y, Z는 같은 자연수가 아니야. 그지? X도 분명히,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 X, Y, Z가 같은 수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은 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럼 봐. 여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땐 7이 벌써 3개야. 그지? 7이 3개라고. 그럼 만약에 X, Y, Z는 Z는 5가 될 수가 있어. 하지만 Y는 5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은 Z가 5, 그러니까 Y가 Z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Z가 만약에 오면 Y는 무조건 5보다 큰 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하면 얘는 6, 최하 6인 거고, 얘는 최하 6인 거고, 얘는 최하, 그러니까 얘가 5, 최하 5, 그 다음에 얘는 최하 6, 얘는 최하 7이 되겠네, 그지? 그럼 따라서 얘는 어찌되건 최빈값은 7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얘네들이 같은 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설령 뭐 얘가 8, 9, 10이라고 해봤자 2, 3, 4, 5, 8, 9, 10은 무조건 많아봤자 2개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이미 7개가 있기 때문에 최빈값은 일단 7이 됩니다. 최빈값은 7. 그지? 그러면 최빈값은 7이고, 그럼 중앙값은 뭐가 되느냐? 중앙값도 이거는 저기네. 7이 되겠네. 맞지? 중앙값도 7이 되겠네. 왜냐면은 봐. Z는 만약에 이 x, y, z가 10보다 완전히 다 크다고 쳐볼게. 다시 쓰게 되면 여기가 2하고 3,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7, 7, 7, 그 다음에 8, 9, 10이 되는데, 만약에 z가 여기 있다고 칠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y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x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지금 잘 봐. 지금 별량의 개수가 총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네. 그럼 13개를 2로 나눠줘. 그럼 얘는 얼마 됐어? 6.5. 그럼 따라서 가운데 있는 거 7번째가 저기가 되겠네, 지금 저기.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얘가 되는 거지.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으니까. 이쪽 6개, 이쪽 6개, 가운데 있는 거 7. 이 Z랑 Y랑 X가 극단적으로다가 1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중앙값은 7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Z는 아까 얘기했지, 최하 5라고. 최하 5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2, 3, 4, 5 한 다음에 Z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 Z가 여기 있어. 그리고 나머지 뭐게? 7, 7, 7, 그 다음에 8, 9, 10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Z가 여기 왔다고 쳐. 그랬을 때 이 YZ가, 여기 가운데 있는 7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어도 어차피 중앙값은 7. 그리고 여기 있어도 어차피, 그러니까 Y가 만약 6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치, 6이라고 했을 때 Y가 여기 왔다고 치더라도 가운데 중앙값은 얘가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든 이 X, Y, Z가 5를 기점으로 했을 때 만약에 Z가 5라고 한다면 여기 있어. 그래도 중앙값은 7이 되고 여기서도 7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앙값은 무조건 가운데 있는 건 7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럼 따라서 최빈값도 7이 되는 거고 중앙값도 7.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 3포도는 사실 덧셈 빼셈, 뭐 곱셈 나눗셈이 좀 빨리빨리 드는 학생들이 좀 유리하지. 그치? 빨리빨리 해야지. 자, 보게 되면 4번 중앙값이 5일 때 A값을 구하라 라는 거거든. 중앙값이 5래. 중앙값. 그러면 별량을 가운데, 그러니까 1이 제일 작겠네. 1, 4, 2하고 4, 그 다음에 뭐 5하고 7하고 그 다음에 10이 있어. 근데 중앙값이 5래. 그러면은 만약에 A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 여기 있어. A가 여기 있어. 그러면 중앙값은 4하고 5를 더해. 중앙값 얘가 되는 거야. A가 이제 그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1보다 작게 되면 중앙값은 얘는 가는 거야. 둘이 더한다면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9. 중앙값이 5라고 했는데 모순이 생기네. 그럼 A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지? A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면 A가 여기 있었다고 쳐볼게. A가 여기. 가장 큰 값 여기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중앙값은 5하고 7을 더한 거. 그지? 10이니까 2분의 10이니까 중앙값이 6이 돼. 근데 중앙값은 5여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A는 여기 있으면 또 안 돼. 그치? 그럼 중앙값이 5가 되려면 결국은 여기 두 개 가지는 이 5를 기점으로 했을 때 A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둘이 더해서 5가 되려면 결국은 A는 5밖에 올 수가 없지. 그치? 그래야지만 5 더하기 5에서 2로 나눠주니까
2로 나누니까 5가 될 거 아니야. 중앙값이 5라고 했으니까. 그럼 따라서 얘는 중앙값은 5. 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평균과 최빈값이 같대. 5명의 학생. 그러면 이 별량들을 다 더해. 그러면 자, 5분의 별량의 개수가 5니까 여기 90과 그 다음에 84에다가 76에다가 86에다가 x를 더합니다. x를 다 더해. 그렇게 다 더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그리고 이렇게 했지, 그지? 그랬을 때 최빈값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평균이잖아. 근데 평균과 최빈값이 같대. 근데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은 봐. 여기 90, 84, 76, 86. 여기 4개의 숫자가 다 다르잖아. 그치? 다르기 때문에 이 x는 요 4개에 있는 숫자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 x가 될 수 있는 거는 90이 되거나 84가 되거나 76이 되거나 86이 되거나. 그래야지만 지금 여기 4개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x가 여기 있는 4개의 숫자하고 일치해야지만 그게 2개가 되니까 최빈값이 되는 거라고. 따라서 평균이 그러니까 평균과 최빈값이 같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x가 최빈값이 되는 거거든, 이제. 그리고 이 최빈값은 90이나 84나 76이나 86 중 4개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럼 어찌됐건 평균과 최빈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x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들을 다 더해. 90, 84, 76, 86 얘를 다 더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냐? 5분의 336 플러스 x가 될 거고 그게 x가 되는 거야. 됐니? 맞지? 그런 다음에 양변을 5를 곱해. 그러면 5x는 그 336 플러스 x가 되고 얘를 넘겨. 그럼 4x는 336.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눠주면 x는 얼마가 되겠어? 84가 되겠네. 84. 따라서 x가 84야. 그러면 최빈값도 84고 평균도 84가 되겠네. 그래서 중앙값을 또 구한 거구나. 얘가 84가 되는 거니까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거 여기 2개에다가 76이 되겠네. 답은 그지? 가운데 있는 값 76. 맞지, 그지? 아니구나. 84가 되는구나. 그러네, 84. 왜냐면은 76, 그 다음에 84, 84에다가 그 다음에 86, 90이 되는 거니까 가운데 있는 거 얘가 되겠네. 84. 정답은 84. 최종적인 답은 84. 그냥 산수지. 그지? 그냥 더하고 빼기. 좀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뭐 그 정도 차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시다. 자, 보면은 물 한 잔 좀 마시고. (30) 이하에 11개의 자연수가 나열되어 있어. 30 이하에. 이때 평균은 17이고 중앙값은 19이다. 중앙값은 19. 그러면 일단 숫자가 봐봐. 뭐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x1, x2, x3, x4, x5, x6.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라 이게 11개의 숫자니까 11개의 숫자가 2로 나눠봐. 2로 나누면 5.5지. 거기서 0.5를 더하니까 6번째 얘가 중앙값이 되는 거야. 얘가 중앙값. 얘가 중앙값인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뭐 x7 이렇게 쭉 해서 그러니까 이쪽 얘 중앙값이 되는 게 지금 얘 그 17인 거잖아. 얘가 이제 중앙값이 되는 게 17이야. 이 17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몇 개의 숫자가 있습니까? 여기 6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몇 개가 있는 거냐? 여기도 6개가 있는 거야. 그지? 6개 아니라 5개, 5개씩이지. 참. 5개, 5개씩 있는 거지. 쏘리. 여기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5개가 있습니다. 5개, 5개.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중앙값이야. 중앙값은 또 19라고 했구나. 평균이 17인 거고.
힘들어서 그래 이제. 19 여기 되겠네. 19. 이때 임의의 한 수를 지우고 그 대신 14를 나열했더니 평균이 16이 되었다. 예상할 수 있는 중앙값 x값의 범위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그지? 봐. 이때 임의의 한 수를 지웠는데 근데 봐봐. 그 임의의 한 수 뭔지 몰라. 근데 그 한 수를 지웠는데 그 대신 14를 나열했더니 평균이 16이 되었다는 소리야. 평균이 16. 그지? 그러면 생각해봐. 그 지운 숫자가 만약에 그 19보다 작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 19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뽑아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19보다 큰 오른쪽에서 뽑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지? 만약에 첫 번째, 그 뽑아낸 수가 19보다 작은 수에서 뽑아냈다고 쳐볼게. 그러면 그 19보다 작은 수에서 뽑아냈어? 그럼 뽑아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숫자 하나 얘를 뽑아냈다고 쳐. 그리고 14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그 14는 어차피 19보다 작은 쪽이니까 왼쪽에 들어갈 거야, 여기에. 그럼 따라서 이 중앙값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을 거라고. 맞나요? 중앙값은 변화가 없고 얘가 그냥, 왜냐면은 어차피 19가 중앙값이었어. 근데 19보다 작은 숫자를 빼낸 다음에 그 자리에 14를 넣은 거야. 그러면 어차피 19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5개, 여기 5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19 가능해. 그지?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건 19가 가능할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약에 19보다 큰 쪽에서 뽑아냈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뽑아낸 숫자가 19보다 큰 쪽에서 뽑아냈어. 그지? 여기가 지금 여기 X7 써볼까? X8, X9, X10, X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19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서 하나를 뽑아냈어.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기 하나가 이제 지워졌어. 얘가 이제 뽑아졌다고 쳐. 이제 사라졌어. 그러면 14는 19보다 작은 쪽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야. 14가 이쪽이. 그럼 봐봐. 당연히 중앙값은 이동이 되겠네. 그지? 중앙값은 얘가 아닌 거야, 이제. 중앙값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겠네. 얘. 19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라고. 그지? 중앙값은 어찌되었건 이쪽에 오게 되면 19보다 작은 거. 우리가 중앙값을, 그렇지, x라고 했을 때 이 중앙값은 19보다 작을 수가 있다고. 그지? 그럼 따라서 중앙값이 19가 될 수도 있고, 19가 될 수도 있고, 19보다 작으니까 일단은 이 중앙값 x는 19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 그럼 일단은 뭐 1, 5, 2번 같은 경우는 다 탈락이겠네. 1, 5, 2번 같은 거. 1, 5, 2번 탈락이 될 거고,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 되겠네. 3번 아니면 4번. 됐나요? 3번 아니면 4번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평균이 얼마라고 했어? 17이라고 했어요. 여기 새로운 숫자를 넣기 전에는 그냥 평균이 19인 거야. 그럼 잘 봐. 총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별량들을 다 더한 것은 우리가 별량의 총 개수가 지금 11개지 11분의, 자, 이 별량의 합. 별량의 합이, 그러니까 별량의 합을 별량의 총 개수인 11로 나눈 게 그게 평균이잖아. 그럼 그게 17인 거야. 그럼 따라서 이 별량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별량의 합이라는 것은 별량의 합은 11 곱하기 17이 될 거라고. 11 곱하기 17. 됐나요? 11 곱하기 17.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숫자를 뺀 다음에 14를 넣었대. 14를 넣었더니 평균이 16이 되었네. 평균이 16. 그럼 봐봐. 여전히 별량의 개수는 몇 개야? 11개야. 맞지? 그랬을 때, 그러니까 얘는 원래 평균이고, 얘는 이제 새롭게 어떤 숫자 빼고, 그 다음에 14 집어넣은 거, 그때의 별량의 합. 이때 원래 별량의 합을 A라고 놓고, 이때 별량은 B라고 놔볼게요, 별량의 합을.
근데 이게 평균이 지금 16이 된 거야. 16. 그러면은 이때 새로워진 별량의 B는 11 곱하기 16이 되는 거라고.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 봐봐. 11 곱하기 17 하면 얘가 17, 17 해주니까 187이 되고, 얘는 16, 16 하니까 176이 되겠네. 얘는 176. 차이가 얼마가 나는 거니? 187에서 186을 빼주니까 11의 차이가 나는 거네. 11. 맞니? 11의 차이가 나는 거라고. 그러면 처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균을 이용해서, 자, 원래 처음에 별량의 합이 187이 되는 거고, 이제 하나 뺀 다음에 14를 집어넣었을 때의 별량의 합이 176인데, 그 수의 차, 그러니까 이 차가 11이 난다, 11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원래 숫자는 그러니까 이제 뽑아낸 임의의 한 수는 14보다 11 더 큰 수가 되는 거잖아. 아, 이 뽑아낸 이 수는 25였다는 소리야. 25. 맞지, 이제? 그래야지만 처음 별량의 합은 187, 나중에 별량의 합은 176. 그 차이가 12이야. 그러면 처음에 뽑아냈던 그 수는 14보다 11 더 많기 때문에 25가 되는 거지. 25. 됐나요? 25. 그러면 25니까 어찌됐건 19보다 큰 쪽이네.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정리해주면, 자, 얘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처음은 이런 형태였었어. 가운데 19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하나를 뽑아낸 거야. 이제 25. 얘 하나를 뽑아냈어. 그리고 14를 넣은 거야. 그럼 14는 19보다 작으니까 이쪽에다 그냥 쓸게. 됐니? 14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새로워진 중앙값은 19보단 작아. 근데 뭐보단 커? 14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 왜냐면 14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면 14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14. 그럼 따라서 중앙값이 되는 것은 14도 될 수 있기 때문에 14보다는 크거나 같고 1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되겠지. 그지? 됐니? 그래서 이 큰 쪽에서 뽑아낸 거니까.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가지고는 뽑아낸 임의의 한 수가 얼마입니까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지? 예상하기에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은 뽑아낸 수는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 평균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평균을 이용해서. 평균을 이용해서 평균이 17이라고 했으면 11분의 별량의 합이 17 이렇게 해서 그 차를 이용해가지고는 새로운 값인 14에다가 11을 더하면 그 뽑아낸 수가 될 수 있는 거고. 여하튼 지금 이 6번의 답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게 되죠. 4번. 14보다는 크거나 같고 1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포도. 삼포도는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 평균 주변에 얼마만큼 뭉쳐져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 그걸 수치화하는 거.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표에 보게 되면 표준 편차라는 게 나와 있어. 표준 편차. 근데 우리가 요걸 공부하려면 일단 편차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편차가 될 거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무조건 편차의 총합은 모두 0이야. 그리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별량 제곱의 평균. 별량 제곱이 평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원래 분산은 그 편차를 제곱해. 그것의 평균. 그것이 분산이 되는데, 이 개념 말고 또 이것도 알아둬. 분산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량을 제곱해. 그러니까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해.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그 교육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3학년 거지.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중학교 2학년 수업,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은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 근데 너희까지는 지금 현재의 교육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고2일 때는 이제 고등수학 상하를 배우게 되고, 고등수학 상하는 고등수학 상은 보통 이제 1학기는
거의 이제 중학교 개념이 싹 다 그냥 하고 좀 약간 어려워지는 것들 있고 뭐 원의 방정식 뭐 이 정도 들어가고 2학기 되면은 이제 뭐 유리식, 무리식, 집합 뭐 이런 거 배우고 이제 고2가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수능 과목이 나오는데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다 이제 확통이나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나 아니면 뭐 그 기하나 아니면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는데 보통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도 이게 똑같이 이걸 배워. 통계를 배우는데 그때는 이제 분산을 편차 제곱의 평균보다 요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게 더 많이 쓰여.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뭐 이제 혹시 이제 필요한 학생들은 이제 증명을 해주지만 여기서는 우리 문제풀이 강좌이기 때문에 증명은 따로 안 할 거고 어찌됐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의 정의야.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 근데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별량을 제곱한 것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 이게 좀 복잡한 식을 할 때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야? 루트 분산. 그냥 표준 편차는 분산 값에다 루트를 씌우면 돼. 그럼 봐봐.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구해야 되고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를 알아야 되고 편차를 알려면 평균까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따라서 이 산포도는 말 그대로 산수야. 산수. 얼마만큼 빨리 계산하느냐. 산수를 빨리빨리 하는 거. 자, 어찌됐건 요거 1번 봅시다. 다음은 중간고사 뭐 5명이 받은 영어 점수의 편차다. X값 구하래. 편차의 총합은 얼마라고 했어? 0이라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1 지우고 여기 3 더하기 2니까 5. 5에서 얼마를 그러니까 더해줘야지만 0이 되겠어? 마이너스 5. X는 마이너스 5지.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해줘야지.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소연, 의섭, 병찬, 소정, 승현, 경희 6명의 하루 공부 시간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하루 공부 시간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는 건데 분산을 구하라는 거야. 분산. 그냥 이 편차를 제곱해. 그럼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4, 2를 제곱하니까 1, 2를 제곱하니까 4, 2를 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3을 제곱하니까 9, 그 다음에 2를 제곱하니까 1. 그런 다음에 얘를 별량의 총 개수인 6으로 나눠줘. 이게 지금 바로 뭐야? 분자가 편차 제곱의 합이야. 그것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게 그게 평균인 거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별량의 개수분의 편차 제곱의 총합. 그것이 분산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네 더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5, 10, 30이 되겠네. 그럼 6분의 30이 되니까 따라서 분산은 5가 되겠네. 분산은 5. 맞나? 그러면 5. 아니고 20이구나. 잘못했네. 10에다 20이 되겠지. 그럼 6분의 20이 되는 거고, 그럼 따라서 2로 약분하니까 3분의 10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게 분산이야.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니까 루트, 자, 3분의 10이 되는 거고, 분모에 유리화를 해주니까 3분의, 자, 루트, 여기다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하니까 루트 30.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 그치? 계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XY 값을 구하라는 건데, 평균이 4래. 그럼 봐. 8개의 별량이라고 해서 보면 다, 일단은 평균이 4니까, 자, 평균은 8분의, 저 별량들을 다 더해. 여기 더하면은, 이렇게 더하니까 10에다가, 아이고, 10에다 이렇게 더하니까 4, 14에다가 13을 더해. 그러면 27. 맞지? 5, 8 더하니까 27가, x 플러스 y 더하기 27 한 값이 4가 된 거야. 그치?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총개수로 나누는 게 그게 평균이라고 했어. 그러면 결국 x 플러스 y는 48에 32가 될 거고 27을 넘겨. 그럼 따라서 x 플러스 y는, 그러니까 내가 x 플러스 y 값을 구하는 거죠. x 플러스 y는 32에서 27을 빼니까 얼마야? 5가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y 값은 5가 됩니다. x 플러스 y 값은 5. 그런 다음에 분산이 4.5래. 그럼 분산 어떻게 구하느냐? 별량이 지금 3, x, 5, 1, 4, y, 6, 8이니까
일단 편차를 구합시다. 편차는 별량 3에서 평균 4를 빼. 그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에서 4를 빼.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5에서 4 빼니까 1. 그 다음에 1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3. 4에서 4 빼니까 0이고. 그 다음에 y에서 4 빼니까 그냥 y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6에서 4 빼니까 2. 8에서 4 빼니까 4. 이게 편차야. 그럼 이게 편차. 그지? 이거 괜히 구했네. 이 편차 구하면서 할 수도 있었겠네. 왜냐면 이게 다 더한 게 어차피 0인 거니까. 그지? 한번 확인해 볼까? 다 더하면 얘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지고 얘랑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4랑 얘가 사라져. 그러면 요렇게 더하니까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5 플러스 x 플러스 y가 0인 거니까 결국 x 플러스 y는 5. 평균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편차 구하면 이게 구할 수 있었던 거네. 뭐 여하튼.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주냐? 이 편차를 제곱해줘야 돼, 이사. 편차들을 다 제곱해줘. 자, 편차를 제곱해주면, 자,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1, x 마이너스 4를 제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될 거고, 1 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3 제곱하니까 9, 0 제곱해봤자 0,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2 제곱하니까 4, 4를 제곱하니까 16. 이게 편차 제곱. 그걸 싹 다 더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 x제곱 먼저 쓰고, 여기 y제곱 먼저 쓸게. 그런 다음에, 좀 크게 써야 되나? 이쪽 위에다 합시다. x제곱과 y제곱을 더하니까, x제곱, y제곱 더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x를 더해. 마이너스 8로 묶게 되면 x 플러스 y. 그 다음에 여기 2라고 9를 더하니까 10에다가 또 이렇게 더하니까 20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16을 더하니까 32에다가 1 더하니까 33. 그치? 그럼 따라서 63이 되겠네. 플러스 63. 그것을 얘가 지금 편차 제곱의 총합이거든. 그럼 별량의 개수가 총 8개니까 8로 나눠줘. 그랬더니 분산이 얼마가 됐다는 거야? 4.5가 되었다. 4.5. 되니? 4.5. 그러면 자, 여기서 x 플러스 y가 5라는 사실 알아. 그럼 얘가 5야. 그러면 정리해주면 자, 얘가 x제곱에다가 플러스 y제곱 곱하니까 5, 8, 40이고 얘 둘이 더해줘. 63에서 40을 빼주니까 얼마야? 23. 그리고 이 8을 양변에 이렇게 곱해. 8을 곱하면 5, 8, 40에다가 4, 8, 32, 36. 그러면 얘를 넘겨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6에서 23을 빼주니까 얼마야? 13이 되겠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y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곱셈공식의 변형에 의했을 때, 자,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이야. 그리고 xy가 5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25의 제곱이니까 25. 마이너스 2xy. 그럼 마이너스 2xy를 넘기니까 플러스 2xy는 얘 넘기니까 12. xy는 6이 되겠네. 구하고자 하는 xy는 6이 됩니다. 됐니? 최종적인 답은 6인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 잠깐 설명해 주면 아까 얘기했지만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즉, 자, 지금 별량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별량을 제곱해. 그럼 별량 3을 제곱하니까 9.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5 더하기 1 플러스 16 더하기 y제곱 플러스 36 더하기 64. 그것들을 별량의 총개수인 8로 나눠. 그럼 잘 봐. 얘가 지금 x제곱에다가 플러스 y제곱 쓴 다음에 요렇게 9하고 1 더하니까 10에다가 그 다음에 36과 64를 더하니까 얼마야? 100이 되겠지? 거기다가 여기 25, 16을 더하니까 41이 되겠네. 이게 다 더해. 그러면 151이 되겠네. 그치? 151 플러스 151. 그런 다음에 8.
근데 이게 4.5가 되는 거예요. 4.5.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51은 얘 4.5에다가 8을 곱하면 5, 8, 4에다가 얼마야? 36이 되겠지? 그럼 얘를 넘겨. 그지? 얘를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4.5 어디가 잘못했나? 150이 나오나? 맞아. 여기 하나 빼먹었네. 평균의 제곱 참 빼야 되지, 여기다가. 여기 한 다음에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야 되니까 평균이 아까 얼마였어? 평균이 여기 4였네. 그럼 4, 4, 16. 그랬더니 이게 얼마가 됐다는 거야? 4.5가 된 거야, 4.5. 즉,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지, 평균의 제곱. 그러면 얘를 넘겨. 그럼 얘를 넘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51 8이 있고 천천히 해보자. 여기 계산하게 되면 얼마 돼서 16에다가 4.5를 더하니까 20.5가 되는 거잖아. 20.5. 그런 다음에 양변에 8을 곱해. 여기다 8을 곱하라. 8.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20.5에다가 8 곱하니까 16. 164가 되나? 그럼 얘를 넘기면 되겠지. 그러니까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4에서 151 넘어오니까 151 빼주니까 얼마야? 13이 되는 거라고. 13. 그지?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4. 그럼 나머지 저걸 해주면 되지. 이게 아마 좀 계산이 좀 빠른 학생들은 좀 이게 더 빠를 거라고 아마. 이게 더. 그러니까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4번 보게 되면 어느 학급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성적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이 학급 전체의 수학 성적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표준 편차를 구하지 말고 분산을 일단 먼저 구해. 자, 지금 보니까 다시 여기다 써봐요.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말고 분산이 필요해. 분산, 그 다음에 학생 수. 왜냐면 어차피 분산을 구한 다음에 루트 씌워버리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가 남학생 그리고 여기가 여학생이야. 자, 평균은 둘 다 80이에요. 여기 80이고 여기 80인 거고. 자, 표준 편차가 6이기 때문에 남학생의 분산은 6의 제곱인 36. 그치?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니까. 왜냐면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그러니까 여학생의 표준 편차가 4기 때문에 분산은 그것의 제곱인 16. 그리고 학생 수는 이쪽도 10명, 이쪽도 10명이에요. 자, 이랬을 때 전체 이 학급 전체 남학생과 여학생들을 다 합친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즉 분산을 구하면 돼. 그런 다음에 거기다 루트 씌워주는 건데 어떻게 구하느냐? 봐. 일단 남학생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별량의 총 개수인 10분의 편차 제곱의 남학생, 남편차 제곱의 총합. 즉, 남학생들의 편차를 제곱한 것의 총합을 10으로 나눠주는 게 그게 바로 얼마야? 분산인 36인 거야. 그러면 남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총합을 내가 얘를 A라고 놉시다. 그럼 A는 얼마야? 양변에 10 곱하니까 36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학생 분산. 분산은 자 10분의 여학생 편차 제곱의 총합. 여학생들의, 그러니까
여학생들의 편차를 제곱한 것의 총합을 여학생 수인 10으로 나눈 게 그게 16이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여학생 편차 제곱의 총합을 B라고 그냥 놓을게. 그럼 따라서 B는 16 곱하기 10 해주니까 160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잖아. 그럼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 수는 20명이야. 20분의 자 남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총합인 A와 여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총합인 B를 더해서 총학생 수인 20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분산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360과 160을 더해. 그럼 20분의 둘이 더하니까 얼마야? 520이 되겠네. 그럼 따라서 양변을 분모 분자를 20으로 나눠줘. 20으로 나눠주니까 얼마야? 26이 되겠네. 얘가 얼마야? 분산이 되는 거야. 분산이 26이니까 여기다 루트 씌워줘. 그럼 그게 표준편차.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원. 마지막 한 장 남았네. 17쪽. 산점도와 상황인데, 근데 이게 요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아마. 잘 그래프를 좀 해석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자, 다음 그림은 어떤 시험에 응시한 학생 15명의 필기 점수와 실기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산점도이다. 필기 점수보다 실기 점수가 높거나, 그러니까 필기 점수, 얘가 지금 필기 점수야. 필기 점수, X축이 필기 점수네. 그 다음에 실기 점수는 Y축이 되겠네. 이랬을 때 필기 점수보다 실기 점수가 높거나 같은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경계를 하나 그어, 이렇게 그어. 이게 지금 결국 Y는 X의 그래프가 되겠지. Y는 X의 그래프. 그랬을 때 필기 점수보다 실기 점수, 이쪽이 더 많아야 돼. 이쪽이 높거나 같은 학생 숫자 세면 돼. 여기 하나, 둘, 셋, 같은 사람 3명에다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답은 8. 쉽지? 그 다음 2번. 2번 보니까 뭐냐? 다음 그림은 유선인의 반 학생 15명의 음악 지필평가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에 대한 산점도이다. 지필평가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 지금 지필평가가 여기 그 가로축이 되는 거고, 수행평가가 이제 그 Y축이 되겠네. 점수 차가 10점 이상인 학생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점수 차가 10점 이상이라고 했으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크게 확대를 해볼까? 점수 차가 10점 이상이라고 했잖아. 1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얘 봐봐. 여기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점수가 지금 20점이야. 20점. 근데 그 지필평가 점수는 10점이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했어? 그 차가 딱 10점이 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10점 이상인 학생을 구하라고 했네. 1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지. 10점 이상인 학생.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얘 같은 거 봐봐. 여기는 이제 그 여기로 놓고 볼까? 이 점? 요 점을 보게 되면 얘는 그 수행평가가 10점이고 그 다음에 지필평가가 5점이야. 그럼 차가 얼마야? 5점이지, 그지? 그럼 얘는 말도 좀 헷갈리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점수차가 10점이 되는데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들은 안 돼. 여기도 안 되겠지? 여기도 안 된다고. 여기도 안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건 안 되는 거고. 그치?
그럼 따라서 수행평가 점수와 그 지필평가 점수가 10점이 이상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얘 봐봐. 수행평가는 10점이고 지필평가가 빵점이야. 그럼 10점 이상 나지? 여기 수행평가가 30점이고 지필평가가 10점이면은 점수차가 20점이 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봐. 이렇게 연결을 해. 그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다가 그 지필평가가 10점이고 수행평가가 빵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 지필평가가 30점이고 여기가 15점이니까 얘도 차이가 많이 나네. 그치? 그래서 여기들 이렇게 쭉 연결을 해줘야 되겠지?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 그러면 요 경계에 있는 값과 이 경계에 있는 값과 그 바깥에 있는 것은 결국 수행평가 점수와 지필평가의 차가 10점 이상이 된다는 거라고. 10점 이상인 거. 이제 뭐 개수 세면 되잖아. 이제 몇 명이야? 헷갈리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에다가 여섯, 일곱 명. 이게 되겠지? 그럼 답은 7 이게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 문제가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 보게 되면 마지막 문제가 이쪽이구나. 다음 중 두 별량을 3점도로 나타냈을 때 아래 그림과 같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지금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얘가 이렇게 가면 양의 상관관계고 이 반대로 가면 음의 상관관계잖아. 그치? 음의 상관관계. 그러면은 일단 1번 몸무게와 가슴둘레? 몸무게와 가슴둘레? 뭐 근데 이게 몸무게와 가슴둘레가 꼭 이게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지 마. 몸무게가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슴둘레가 크긴 크겠지. 뭐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일본은 좀 약간 그렇긴 해. 근데 몸무게가 크다고 해서 가슴둘레가 반드시 큰 거라고 하나? 근데 일반적으로다가 어찌되었건 뭐 일반적으로다가 상적으로다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당연히 이제 가슴둘레는 커지겠지. 그래서 따라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식으로 보다 있는 게 이제 양의 상관관계잖아.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양의 상관관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속력과 소요시간, 2번이 답이 되겠네. 왜냐면 자동차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은 짧아지잖아. 그럼 2번이 정답이 되겠네. 2번. 그치? 2번. 3번은 학습시간, 그치. 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성적도 오르니까. 얘도 이제 3번은 양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한 반의 학생 수와 전교생의 수. 뭐 아무래도 한 반의 학생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교생 수가 많으니까 4번도 뭐 양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5번 시력과 충치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도 없지. 그치? 아니 눈이 좋다고 해서 뭐 이빨이 저기 한 것도 아니고. 그치? 5번은 아무 관계도 아니다. 그치? 근데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몸무게와 가슴둘레라든지 뭐 학습시간과 성적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을 거야. 선생님 저는 아무리 공부 시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성적은 안 오른대요. 이게 그 산점도라는 것이 아니 반드시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의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데 그러니까 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공부 시간이 많이 많아지면 성적도 오를 것이고 뭐 몸무게가 많으면 가슴둘레도 이제 좀 커질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확실한 것은 얘가 지금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자동차의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속도는 소요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양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매양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정말 교과서에서 추리고 추린 거야 정말. 교과서를 막 추려가지고는 이 문제만큼은 시험을 보기 전에 꼭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싶은 문제들만
선생님들이 좀 뽑아서 문제를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풀이 영상도 올렸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그 기말고사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12단계 수학학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시험과 관련된 이제 지금 중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라든지 고등학교 교과서 또는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치렀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든지 그 연도별 이제 각종 모의고사를 유튜브에다가 또는 이제 저희 그 홈페이지에다가 강의 영상과 자료를 올려줄 테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가시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학습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12단계 수학학원에 많은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시험 잘 준비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